이제 담화문이 발표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당초 뭐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식민지배 침략에 대한 명시도 안 됐다고 처음에 알려졌는데 예.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하나하나의 키워드는 들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침략과 전쟁에 대해서 뭐 어떠한 무력 행사도 이제 국제 분쟁이 앞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또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로 나가자 이런 언급을 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좀 주체적으로 했다는 그런 부분이 명확히 적시가 되지 않았고 이제 뭐 식민 지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생을 당한 한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는 없었던 것인데요. 다만 그 이제 이런 국내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희생됐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통석의 염을 표하고 애도를 표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역대 내각에서 어떤 이런 전쟁들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해 왔다. 이런 역대 내각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아베 총리가 그 4대 키워드를 정확히 적시해서 이것이 일본에 의한 것이었고 식민지배와 침략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여기에 대한 진짜 통절한 뭐 반성을 한다, 사죄를 한다고 정확히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4대 키워드들을 여러 표현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아베 총리로서는 좀 당초 입장보다는 조금 그 공명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좀 해주시죠. 식민지배 침략 반성 사죄 하나씩 어떻게 지금 언급이 됐고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주목했던 소위 4개 키워드가 담화문에 들어갔느냐 들어갔습니다. 다소 문맥이 과거 역대 담화에서 밝혔던 것처럼 주술 관계가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명시되고 일본이라고 하는 주체가 침략 식민 통치한 거에 대해서 사죄 반성한다 그런 식의 어법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식민 지배의 문제, 그다음에 침략의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죄,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반성 이런 표현들은 그 충분히 개진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4개 키워드가 들어갔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주시했던 것이 역대 일본의 내각의 기본 입장을 계승하는 것이냐 답습하는 것이냐 이런 내용이 상당히 그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데 명백하게 일본 내각의 그러한 그 역사인식을 계승해 나간다. 앞으로도 그러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표현이 됐습니다. 다만 좀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 한국의 식민 통치라든지 중국에 대한 침략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일본의 외교사를 전체적으로 서술하면서 반성적인 입장을 표현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국제적인 규칙으로서 전쟁을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 속에 앞으로 그 일본의 의지를 담았다든지 하는 것은 다소 과거의 역대 담화가 좀 구체적이고 직설 화법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 아베 담화는 좀 간접 화법이고 장황하고 상당히 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그러니까 단어들을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문장을 봤을 때 좀 애누르다라는 좀 우회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오늘 담화 그 표현 중에서 전쟁 중에 존엄을 상처받은 여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위안부를 지칭하는 말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안부에 어떻게 대한 평가하십니까?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우회적으로 위안부를 지칭하는 것 같은 그런 그 표현은 분명히 사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위안부 문제를 전후 70년 담화에 넣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기준점을 그 역대 총리의 담화에 둔다고 하면은 2개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1995년에 나왔던 무라야마 담화.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식민 통치와 침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현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고이즈미 담화, 2005년에 있었던 고이즈미 담화에서도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직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총리의 담화일 텐데 그에 비교하면은 일단 위안부에 관한 간접적이긴 하지만 언급이 있다는 것은 뭐 다소 전향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은 이제 총리 담화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우리가 그 위안부 문제를 생각할 때는 고노담화가 아무래도 그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에 고노담화에 비하면 훨씬 더
애매한 표현의 그 언급이었고 예. 또 구체적인 어떤 사죄 반성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과거에 이제 무라야마 그 담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들의 손해를 끼쳤다라든지 이렇게 주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베 담화 같은 경우에는 그 주어가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또 저희가 계속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 국수주의 행보를 계속해오던 아베 총리의 어떤 대단한 좀 고뇌가 담겨진 그런 결정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아베 총리는 어떤 뭐 침략 전쟁이라던가 식민 지배 이런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뭐 사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키워드를 애둘러 넣었던 것은 예. 뭐 공명당에서의 어떤 그런 반발도 있었고 또 국내외에서 계속되는 아베 총리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이제 안보법제 그런 추진에 대해서 뭐 대단한 계속 어떤 그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또 예. 국내외 학자들의 그런 아베 총리가 이런 아베 담화에서 분명히 이제 역사 인식을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역대 내각의 인식을 이제 명확히 적시를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뼛속까지 이제 우익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 이 정도까지 나왔다는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부분은 좀 계속 저희가 좀 논란이 될 거는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쭉 뭐 같이 들었습니다만은 앞부분에 일본이 그 전쟁을 일으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이제 일본이 주체라는 걸 얘기를 하다가 그 뒤로 단락이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 침략 얘기를 하면서 침략과 전쟁이 앞으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문단만 놓고 보면 주체가 일본의 침략이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식민 지배와도 영원히 결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도 일본이 식민 지배했다고 그 단락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식민 지배 침략이라는 말이 이번 담화에 들어간 거냐 안 들어간 거냐 이게 좀 모호하거든요. 지금 평가를 하기에 따른 거거든요. 달려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 21세기 구상 간담회의 내용도 제가 좀 검토를 해보니 역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그 침략을 받은 것은 사실 식민지배라고 하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20세기 초반에 식민지배의 과정이나 또는 식민통치의 그런 가혹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냥 객관적인 서술로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후 70년을 돌아보면서도 침략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전쟁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반론의 범주 속에 넣어서 말을 할 뿐이지 네. 일본이 주체가 돼서 그렇게 과거에도 했고 또 그것은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일본은 결코 그런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자, 예. 그러면요, 여기서 20년 전 그 무라야마 담화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언급을 했었는지 이 네 개 단어를 그걸 한번 들어보면 오늘 지금 들은 아베 담화와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라야마 담화 한번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오늘입니다. 무라야마 담화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들어보고요. 교수님, 그러면 오늘 아베 담화 참 진정성은 빠졌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그 아베가 애초에 생각했던 상당히 역사 수정주의적인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애초의 의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예. 일본 국내에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반대를 했고 또 보수의 거두라고 하는 나카소네 전 총리까지 나서서 훈수를 예. 뒀고 또 내각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는 공명당에서도 사죄라는 표현을 넣지 않으면은 우리는 용납 못하겠다 이런 프레셔를 계속 가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도 상당히 그런 일본 국내의 그런 그 반발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이 고려돼야 되고 그래서 아베 총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그 신념 우익으로서의 생각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표현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무라야마 담화 잠깐 지금 준비가 됐는데요. 들어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무라야마 담화 들어보시죠. 我が国は植民地支配と侵略によって多くの国々、とりわけアジア諸国の人々に対して
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ました。ここに改めて痛切な反省の意を表し、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いたします。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냐, 저렇게 봐야 되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좀 성의 표시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양상입니다. 아까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표시한다라고 저희 통역 하시는 분이 통역을 했거든요. 그 네. 사과를 사죄라고 통역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이렇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샤자이, 사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오詫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사과에 해당되는 건데 그동안 그 오詫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죄로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경우에만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예전에 포스트 레이버와 포스트 투 레이버 또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영어 표현을 달리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 일본어 단어 자체가 사죄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말씀.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전에 논란이었던 강제 노역의 문제는 약간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차이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아베다마를 발표를 하면서 일본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이런 아베다마의 이제 그걸 국내외에 정확히 표명하기 위해서 영어 번역본을 이제 각국에 이제 넣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정확히 짚어봐서 어떤 식의 좀 표현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또다시 어떤 좀 말장난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나온 거죠? 영문 번역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해석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쿄 현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뒤에 최명신 특파원이 연결되면은 지금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도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뒤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놓고 분분한데 우리 정부도 과연 이 아베 담화의 이 수위를 놓고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고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가 가장 주시했던 대목은 역대 담화의 그 역사 인식에서 그것을 답습하는지 아니면 그걸 현저히 일탈하는지 거기에 아마 초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분적으로는 평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그것은 단지 지금 한일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 외교 지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대통령의 방중도 있으시고 또 방미도 있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의 이 외교의 연립방 정식을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 당국으로서도 이 문제를 요 하나로서 보기보다는 앞으로 한국이 행보해야 될 그런 외교적인 코스와 연관시켜가면서 해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한일 관계를 좀 진전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래야 한중일 관계도 다시 풀려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웬만큼만 좀 성의를 보여주면 이번에 좀 전진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들으면 오늘 성의를 그래도 표시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해드릴 소지가 있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김 기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도 좀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정부도 지금 아마 이 전체 워딩을 다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아마 이제 오늘 마이니지 신문이 이제 여론조사 일본 내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국민의 57%가 더 이상의 사죄가 필요 없다라는 결과도 나왔고요. 사실은 사죄 피로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라야마 총리나 고이즈미 다마 때 우리는 이미 이런 사죄와 반성을 표현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한국은 언제까지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할 거냐 이제 그런 피로감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별로 기대하기 힘들었던 이 아베 총리한테서 이 정도 어쨌든 역대 내각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물론 비판도 있겠지만 정부는 어떤 정도의 평가를 하고 아마 또 내일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할 8.15 경축사에서도 이제 데일 메시지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국교정상 50주년이고 어렵사리 지난 6월 달에 양국 정상이 그 행사에 이제 교차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한 만큼 좀 다시 살려가려는 쪽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본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명신 특파원. 도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좀 그 해석이 분분한데 현지에선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일본에서도 이번 담화에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키워드인 식민 지배와 침략이란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포함될지 주목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보다 긴 4,000자 가까운 분량을 담화에 담았습니다.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당초 식민지 침략과 행위의 주체를 모호하게 한다든지 과거 담화를 인용한 형태로 사죄를 거론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사죄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했느냐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 기존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에 없던 부분이어서 주목됩니다. 23분쯤입니다. 담화 말미에 다시 한번 위안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21세기는 여성의 존엄이 상처받은 시대로 여성들의 마음에 다가서는 나라가, 국가가 되고 싶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밖에도 전후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를 강조하고 앞으로도 세계 평화와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공헌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화에 포함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전부터 역대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게 반성과 사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서 담화의 일을 빠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왔습니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반발이 확산하고 연립의당 공명당이 압박을 가하자 사죄를 담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명신 특파원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소리가 조금씩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서의 지금 이 해석은 사죄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됐다. 이것이 불투명했었는데 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총리들 담화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아베 총리가 어쨌든 한 발 좀 물러섰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는 일본 측에서는 조금 아베 총리가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좀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좀 했다는 평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뭐 그동안 이제 뭐 공명당이라든지 뭐 보수 언론에서조차 사죄라는 표현을 담아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날선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의식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아베 총리는 이제 집권 3년 차인데 가장 지금 지지율로 보면 낮은 상태고 안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키면서 상당히 지지율이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게다가 보수 진영 내부로부터도 이 아베 담화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가 나왔고 6대 일간지 중에서 산케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의 사설은 사죄라고 하는 표현을 명시해야 된다고 압박을 가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일본 전체 분위기가 전향적인 어떤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압박이 가해졌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담화의 작성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담화 중에서 처음에 다른 나라들 희생 언급하면서 중국 얘기하고 동남아 국가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태평양 섬나라들 처음에 얘기하고 거기에는 한국이 들어있지 않았었고 두 번째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타이완, 그다음에 한국, 중국 고난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직접 명시적으로 언급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구상 이 담화 나오기 전에 있었던 21세기 전략 구상에서도 보면은 20세기 전반의 역사를 기술할 때에는 한국에 관한 언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소위 식민지 쟁탈 전쟁이 있었고 1919년 이후에 그러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일종의 제동이 걸렸다. 이런 언급만 있지 실제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식민지 통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70년을 전후에 70년을 되돌아보면서 식민주의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식민주의가 나쁜 것으로 전 세계가 인식하게 되었고 식민지가 해방되는 그런 긍정적인 역사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일본이란 주체가 한반도에 대한 식민 통치를 가혹하게 했다. 그거에 대해서 사죄 반성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화법은 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사를 전반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끼워 넣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간접 화법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자, 아베 총리가 담화 발표한 다음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서 또 어떤 언급이 나올지.
그리고 아까 김 기자 말씀하신 그 영문판, 그것까지 이제 종합을 하면 아마 좀 더 그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더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장 그리고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